자, 1문단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명제가 모두 참인 것도 모두 거짓인 것도 가능하지 않은 관계를 모순관계라고 합니다. 뭐가 되게 길죠? 그래서 얘들아, 우리 간단하게 쉽게 개념을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모순관계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이미 수능에서도 여러 차례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 삼아서 알아두시는 것도 꽤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모순관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P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P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P가 참이면요. 당연히 나P는 뭐가 될 수밖에 없을까? F겠죠? 그죠? 반면에 얘들아, 얘가 거짓이야. 그럼 P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뭐가 돼요? 참이 되겠죠? 그지 얘들아? 근데 동시에 이게 두 개가 참일 수가 있어? 나는 여자인데 여자가 아니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동시에 거짓인 것도 가능할까? 봐봐. 얘의 거짓은 나 P이고요. 얘의 거짓은 P가 될 겁니다. 그럼 사실상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얘들아 뭐가 안 돼? 아 지금 요것도 안 되고요. 요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읽은 요 관계가 바로 무슨 관계? 모순 관계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들아 간단하게 한번 표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요게 바로 무엇이다? 이게 바로 모순 관계다. 근데 얘들아 우리 잠깐만 한 페이지를 넘기셔서요. 뒤에 있는 42번의 보기 한 번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의 맨 앞에 뭐가 나와요? 반대관계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반대관계에서 뭐라고 설명했어? 두 명제가 다 참인 것은 불가능하대요. 근데 둘 중 하나만 참이거나 또는 둘 다 거짓인 것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오셔서요. 이번에는 반대관계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관계예요. 자, 우리 지금 여기 보기에 있는 사례를 그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모든 학생은 다 뭘 사용하는 상태예요? 모든 학생은 다 연필을 사용하는 상태입니다. 학생이라면 연필을 사용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모든 학생들은 다 연필을 쓰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어떤 학생이 있습니다. 지민이라는 학생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지민이라는 학생은요. 뭘 사용해요? 얘는 연필을 사용하지 미안해. 어떤 학생도 연필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학생인데요. 연필을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죠. 모든 학생들이 연필을 안 쓰는 상황. 자, 일단 얘들아 이거 둘 다 참인지 가능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들요. 모든 학생들이 다 연필을 쓰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참이라면은 모든 학생은 다 연필을 안 쓴다라는 상황은 참이 될 수 있을까? 지금 방금 전에 모든 학생들 연필 다 쓴다면서요. 근데 연필을 안 쓰는 학생들, 모든 학생들이 연필을 안 쓴다라고 말하는 건 참이 될 수가 없겠죠. 얘는 당연히 거짓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반면에요. 이게 참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모든 학생들은 다 연필 안 써요. 그럼 얘들아 당연히 학생은 다 연필 쓴다라는 말은요. 틀린 말이 되겠죠. 얘도 F가 되겠습니다. 얘들아 여기까지는 모순관계랑 똑같아. 근데 얘들아 밑에 있는 상황 한번 볼까요? 자, 만약에요 모든 학생들이 다 연필을 쓰는 게 아니라 몇몇 학생들은요 연필을 쓰는데 몇몇 학생들은 연필 안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는 가능하죠. 그지? 한 반에 있는데 일부는 연필 쓰고 일부는 연필을 안 쓰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둘 다 거짓인 상황이 생길 수 있겠네. 근데 얘들아 반면에 얘는요 둘 다 참인 것도 불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지금요 얘는요 뭐가 불가능한 상황이야? 둘 다 참인 것은 안 돼. 어머, 그림이 왜 이렇게 그려지죠? 다시 둘 다 참인 것은 안 돼. 그렇지만 뭐는 가능해? 둘 다 거짓인 상황은 가능하다. 그래서 얘들아 모순관계와 반대관계의 핵심적인 차이점은 둘 다 거짓인 게 가능하다면 반대관계가 되는 거고요. 둘 다 거짓인 게 불가능하게 되면은 무슨 관계? 모순관계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들아 우리 42번 문제를 풀 때 반대관계와 모순관계를 좀 분명하게 개념상 구별하는 게 꽤나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전에 살펴봤던 내용이죠. P와 나P는 모순관계이다. 왜죠? 둘 다 참인 것도 안 됐고요. 둘 다 거짓인 것도 안 됐기 때문이죠. 자, 이제 더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P와 나P가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다. 얘들아 가능하지 않다. 이게 바로 무슨 말이었어? 모순 관계에 있는 문장이 그쵸? 모순 관계에 있는 문장이 둘 다
참인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이죠. 이 법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모순율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얘들아 밑에 볼게요. 기역과 니은은 모순관계가 아니래.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둘 다 참인 게 뭐 할 수 있어? 가능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지금 이 글에서 계속 뭐라고 얘기했어? 무모순율이라고 한다는 건 모순관계에 있는 건 둘 다 참인 거 안 되는데 얘는 모순관계가 아니니까 뭐 할 수 있다? 둘 다 참일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죠.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여기까지 본 거 가지고서요. 39번에 4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39번에 4번 봤을 때 아까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모순율에 의하면 P와 나P가 모두 참인 건 불가하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은 틀린 말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얘들아 우리 40번에요. 몇 번 갈 거냐면 3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니은은 뭐예요? 다보탑이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40번에 3번입니다.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 근데 얘들아 옆에 있는 문장은 뭐야? 개성에 있지 않다야. 얘들아 얘네들이 모순관계가 아니려면 둘 다 참인 게 가능하면 되겠죠. 얘들아 생각해봐. 이런 말요. 논리적인 모순이 생기니? 있어봐봐. 다보탑이 개성에 생길 수도 있었다? 근데 무슨 과정에 의해서 다보탑이 개성에 안 생기고 지금 경주에 있어. 제가 하는 말 논리적인 모순이 있나요? 가능하죠. 이 말 이상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이 상황을. 충분히 사람들끼리 모여서 다보탑 어디다 세울까? 개성은 어때? 라고 말까지 나왔지만 결국은 어디다가 세우는 상황이야? 경주에다가 세우는 상황 상상할 수 있죠. 그럼 얘들아 이 말은요? 둘 다 참일 수가 있다는 거네요. 그럼 얘들아 이 말은 둘 다 참이 가능하다는 건 모순관계가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왜? 모순관계의 개념이 뭐였어? 둘 다 참인 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으니까 따라서 40번에 3번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이제 다시 앞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요 기역과 니은이요 둘 다 참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현실과 다르게 다보탑을 경주가 아닌 곳에 세웠다면 지금과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게 뭔 소린가 싶어요. 하지만 얘들아 우리 생각해 보자. 평행우주론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평행우주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논리학에서 상상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참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얘들아 상상해봐봐. 다보탑이 지금은 경주에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는 경주에 있지만 또 다른 평행우주에서 다보탑은요 서울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상 가능하죠. 상상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참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또 다른 평행우주에서는 다보탑의 소재지가 지금과 달라지는 거 상상 가능하고 이 문장도 문제가 되진 않겠네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철학자는 이를 두고서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와 나P가 모두 참인 혹은 모두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P와 나P는 무슨 관계? 우리 계속하고 있었죠. 무슨 관계야? 모순관계죠. 그지? 근데 얘들아 우리 모순관계의 특징이 뭐라고 얘기했어? 둘 다 참인 것도 안 됩니다. 둘 다 거짓인 것도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죠.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모순관계가 둘 다 참 또는 둘 다 거짓인 가능세계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 이걸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 둘 다 참인 게 불가능합니다. 무모순율이죠? 그럼 얘들아 지금요 무모순율에 어긋나는 가능세계는 존재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존재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더 가보도록 할게요. 그렇지만 다보탑이 개성에 있는 가능세계는 있다. 얘들아 이게 바로 무슨 말이야? 상상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논리적인 모순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문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세계의 개념 등장했는데 쉽게 생각해서 평행세계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는 이게 벌어지지 않았지만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다면 어떤 세계에서는 이런 게 구현할 수도 있겠구나. 가능하다 그 얘기인 거예요. 가보도록 할게요. 필연성과 뭐의 개념? 가능성에 대한 진술이 있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적어도
하나의 가능세계에서 성립할 수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 생각하면 상상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밑으로 한번 볼게요. 필연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반드시란 뜻이죠. 그래서 뭐야? 모든 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럼 얘들아 봐봐요. 지금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는 건 필연적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지금 위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이 문장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까? 모순 관계인 게 동시에 참이거나 동시에 거짓인 가능세계가 존재하는 건 불가능하대요. 상상조차 할 수 없대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모든 가능세계에서는 모순 관계라면 둘 다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인 것이 불가능하다 그 얘기인 거죠. 다른 말로 바꾸면 모든 가능세계에서는 무모순율이 언제나 지켜져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럼 얘들아 우리 몇 번 가실 거냐면요. 몇 번 가실 거냐면요. 자, 39번에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번에 2번 보시면요. 우리 뭐라고 얘기했어? 가능한 명제는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능한 명제의 뜻이 뭐였었어요? 적어도 하나의 세계에서 성립할 수 있다. 즉 뭐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얘들아 지금요. 모든 가능한 명제는 성립할 수 있는 거지 성립을 한다라고 단정할 수가 있어요?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문장이 성립한다가 아니라 모든 가능한 면제는 현실 세계에서 성립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맞는 말이었을 거야. 근데 얘들아 지금 얘는요 어떤 문장이야? 단정적으로 끝내는 문장이죠. 가능성이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규정하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이해되시나요? 탈락. 자,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본문에서 필연적이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모든 가능 세계에서 언제나 성립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맞나요? 자, 근데 얘들아 필연적인 명제는요. 모든 가능 세계에서 다 성립한다면서 근데 지금 얘는 뭐래? 성립하지 않는 게 존재한대. 그게 필연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3번도 탈락입니다. 자, 이제 다시 앞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문장이 뭔가 싶어요. 얘들아 내 잘 생각해봐. Q이면 Q이다 라고 하는 문장은요. 언제나 참이 될 수밖에 없죠. 무조건 참이지. 그지? 그럼 생각해 볼게요. 이런 참이 되는 필연적인 명제들은 모든 가능 세계에서 성립한대. 자, 그럼 이거 가지고서 어디 갈 거냐면 40번에 2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에 2번 보시면요. 문장이 길어요. 그럼 얘들아 그냥 간략하게 정리만 해볼게요. 이거 다 지울 겁니다. 다보탑이 개성에 있다 라고 하는 걸 그냥 저는 A로 한번 치환해 볼게요. 그럼 얘들아 그럼 2번은요 이런 문장이 되는 거죠. 정리해보면 A이면 A이다 이거죠. 맞나요? 얘가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얘들아 우리 방금 전에 읽었던 게 뭐야? Q이면 Q이다는 언제나 항상 성립한다라고 얘기했죠. 똑같은 문장이네. A면 A다가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세계야? 모든 가능세계는 이라고 바꿀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럼 얘들아 이 문장 다시 정리해보자. 여기까지 우리가 해석한 거야. 이걸 우리는 간단하게 모든 가능세계로 바꿔서 읽을 수가 있게 된 거네 이제. 그럼 보겠습니다. 모든 가능세계 중에는 기억이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다. 근데 얘들아 뒤에 있는 문장을 이제 한번 해석해 볼게요. 거짓인 가능세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거짓일 가능성 자체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럼 이 말은 뭐야? 언제나 참이다라는 뜻으로 바뀌네. 그럼 얘들아 이제 기억이 그러면 필연적인 명제인지를 살펴봐야 되겠다. 그지? 기억은 뭐예요?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야. 근데 얘들아 이거 필연적이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세계, 모든 평행우주에서 다보탑은 언제나 항상 경주에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아니죠.
서울에 있는 걸 상상할 수도 있고요. 제주도에 있는 걸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상상할 수 있으니까 얘는 언제나 항상까지는 아닌 거네요. 얘는 그냥 가능한 문장일 뿐이에요. 따라서 얘들아 2번은 어때? 적절하지가 않네요. 그래서 2번은 탈락입니다. 자, 이제 1번 한번 볼까요? 기억이 성립하지 않는 가능세계 존재한다. 우리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였죠. 다보탑이 경주에 있지 않고 서울에 있는 또 다른 평행 우주를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걸 상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기억이 성립하지 않는 가능세계는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많은 친구들이요, 오답으로 많이 골랐던 게 4번이었습니다. 매력적인 오답이었는데요. 자, 4번 한번 볼게요. 니은이 거짓이라면, 그럼 니은을 한번 볼게요. 니은은 뭐야?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 뭐야? 가능성에 대한 문장이네. 그죠? 근데 얘들아 4번을 다시 돌아와 볼게요. 근데 이게 거짓이래. 가능성을 부정하면 그게 무슨 뜻이야? 가능하지 않다. 확률이 몇 프로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0%라는 뜻입니다. 맞나요? 가능성 자체를 부정한 거잖아. 그럼 얘들아 가능성이 아예 없네. 이게 거짓이라면? 그러면 어떤 가능 세계에서도 개성에 있을 수가 없겠네요. 방금 전에 가능성 자체를 부정했으니까 따라서 4번은 맞는 말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5번 가보도록 할게요. 기억과 니은은 현실 세계에서 둘 다 참인 것이 가능하다. 얘들아 우리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기억과 니은은 아까 뭐라고? 모순관계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둘 다 참인 것이 가능하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얘들아 5번 한번 볼까요?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얘기가 똑같이 나와 있네. 5번 보시면 기억과 니은이 둘 다 참인 것은 가능합니다. 정답 몇 번? 2번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풀어내실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다시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능세계를 통한 담론은 우리의 일상적인 몇몇 표현들을 보다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한 문장이 하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마 읽으시면서요. 이 문장이 뭔가 싶을 수 있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가볼게요. 나는요 8시에 출발하는 기차를 탔어야 됐는데 그거 놓쳐버렸어.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 지각을 했네. 근데 내가 놓쳤던 그 기차는 제 시간에 도착을 했대요. 무슨 상황인지 아시죠? 자, 딱 이런 상황이야.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만약 8시 기차를 탔다면 A로 바꾸겠습니다. 나는 지각을 하지 않았다. B로 한번 바꿔볼게요. 어머, B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근데 밑에서 전통 논리학이라는 말이 등장하면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옆에다가요.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A라는 문장이 있고요. B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A이면 B이다 라는 문장도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생각해 볼게요. A가 참이야. 근데 B도 참이네. 그러면 얘들아 A이면 B입니다 라는 문장도 참이겠네요. 그쵸? 앞에 있는 게 참이고 앞에 있는 게 참이면 뒤에 있는 것도 참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문장 자체는 참이 될 수밖에 없겠다. 자, 근데 얘들아 이런 경우는 어때요? 앞에가 참이야. 근데 얘들아 B가 틀려버렸어. 그럼 A면은 항상 B가 됩니다 라고 말하는 문장은 어때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그쵸? 잘하셨어요. 근데 얘들아 이번엔 좀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A가 거짓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근데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문장은요. 뭐일 때를 전제로만 하는 거냐면 A가 참일 때에 대해서만 전제를 하고 언급하는 문장입니다. 즉 A가 F일 때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 문장은 설명해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류가 생기기 시작해. 그래서 얘는 뒤에 있는 B가 뭐가 됐든 간에 언제나 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나는 A가 참일 때에만 전제하고 얘기했지 A가 F일 땐 난 몰라. 그냥 참으로 처리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이 경우에는 이렇게도 가능하다 그 얘기인 거죠. 자,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내용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8시 기차를 탔습니다. 그러면은요 뭐 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B는 나 지각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했죠. 따라서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T는 뭐가 되는 거야? 지각을 안 하는 것이 되는 거고요. F는 뭐예요? 내가 지각을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얘들아, 앞에 있는 T는 기차를 탑승한 거고요. 앞에 있는 F는요, 내가 기차를 못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지금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나 기차 탔어, 못 탔어? 기차 못 탔죠. 그러니까 얘들아, 내가 지금 얘기하는 상황은 이 상황과 이 상황이 아닌 거예요. 밑에 있는 두 개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얘들아, 우리는 항상 뭐라고 얘기해? 내가 기차를 만약에 뭐 했어? 내가 기차를 만약에 탔으면, 그죠? 내가 만약에 미안해. 내가 기차 탑승 못했죠. 여기 X로 바꿔야 되겠네. 죄송해요. 현실에서 내가 기차를 탑승을 안 한 거니까. 내가 만약에 기차를 탔으면 지각을 안 했을 거다라고 예로만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전통 논리학에 의하면은 밑에 상황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대체로 뭐만 얘기해? 위의 상황만 얘기한다. 그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얘들아 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에도 내가 만약 그 기차를 탔다면 여전히 지각을 했을 거라고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에서 이게 바로 본문의 그 A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얘들아, 우리 본문에선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핵심 키워드는 바로 뭐? 여기 체크. 우리의 현실 세계와의 유사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A라고 얘기하지 않고 위에 내가 만약에 기차를 탔으면 지각하지 않았을 것이다가 참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때문이야? 얘를 선택하는 이유는 현실 세계와의 유사성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까지 읽고서요. 이제 우리 어디로 가실 거냐? 39번에 5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39번에 5번 보시면 지금 우리가 그린 이 표가 바로 전통 논리학이거든요. 그죠? A면 B다가 바로 요건데 지금 참거짓은요. A의 참거짓에 관련이 없나요? 관련 있죠. 오히려 뭐에 관련 없이? 얘가 거짓인 경우에 B의 참거짓에는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아 5번 한번 볼게요. 참거짓은 A의 참거짓과 상관이 있었죠. 방금 전에 보니까. 그죠? A가 참일 때와 A가 거짓일 때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탈락. 정답은 1번이 될 텐데 조금 있다가 왜 1번의 근거가 되는지 근거를 한번 찾으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 어디로 갈 거냐면 4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인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바로 단어가 보이시죠? 뭐? 유사성. 근데 얘들아 매력적인 오답도 있어서 같이 한번 살펴볼 거야. 매력적인 오답은 2번과 4번이었습니다. 우선 2번 골랐던 이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도 유사성이 있거든. 얘들아 얘가 왜 틀렸을까? 이 말을 덧붙여서 그래요. 고장을 자주 일어나지 않는 얘들아 이런 말 언급한 적 있나요? 이 글에서? 고장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유사할 거다라는 인과관계를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 글은요. 유사하기 때문이다 라고만 끝냈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얘는요. 언급하지 않았던 나만의 추가적인 정보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낚은 선택지입니다. 이해되시죠? 4번 가보도록 할게요. 4번을 아마도요. 답을 고른 친구들은 대다수에서 아마 유혹적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얘들아 생각해 볼게요. 대다수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요. 뭘 말하는 거야? 양적으로 어떻다? 양적으로 많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얘들아 유사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꼭 양적으로 많지 않아도 유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부모님과 나는 유사하다. 이게 꼭 대다수여야만 증명이 되나요? 다르죠. 그래서 얘들아 유사성과 대다수의 개념은 같다 다르다?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얘들아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얘들아 우리 마지막 문단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가능세계의 4가지 성질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일관성이네요. 일관성의 개념 볼까요? 가능하지 않다면 무슨 뜻이야? not 가능. 그럼 어떻게 돼요? not 성립. 다른 말로 not 존재로 바꿀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포괄성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어떤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존재한다라는 뜻이겠네요. 그래서 얘들아 만약에 일관성과 포괄성을 모두 가지게 된다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과 존재하는 것은 서로 무슨 관계가 돼? 필요충분 관계가 되겠죠? 우리 수학 시간에 공부했었잖아. 그지? 얘들아 얘 대우명제로 바꾸면 어떻게 되니?
성립합니다. 내지는 존재합니다. 뭐가 돼요? 가능. 이렇게 바꾸잖아. 대우명제에서. 근데 만약에 일관성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포괄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얘도 있는 거고 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둘의 서로의 관계는 필요충분 관계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이어서 갈게요.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 완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완결성은요, 뭐가 성립한다는 거야? 배중률이라는 게 성립을 한대요. 근데 배중률이 뭔가 싶어? 앞에 설명이 돼 있기는 합니다. 참이거나 또는 거짓이거나 둘 중 하나만 있다라는 게 배중률인데요. 얘들아, 이 배자가 뭐냐면 배척하다라는 뜻입니다. 뭘 배척해? 중간을 배척해. 그래서 참이거나 또는 거짓이거나 둘 중 하나만 있지 참과 거짓의 그 중간 어딘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내용 이해되시죠? 그럼 얘들아 봐봐요. 어느 세계에서든 배중률이 성립한다라고 한다는 건 언제나 항상 모든 세계에서 배중률이 성립한다는 뜻이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배중률은 필연적인 명제구나 라고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이 문장 근거로 우리 39번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9번에 1번 어때요? 우리 방금 전에 살펴봤던 말이기 때문에 1번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로 갈 거냐? 마지막은 독립성이 되겠습니다. 독립성은 뭐예요? 가능 세계들끼리 서로 독립적인 공간과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들아, 제가 계속 평행우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평행우주에서는 얘들아 시간과 공간이 겹치니? 안 겹치죠? 안 겹쳐야만이 서로 모순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옆으로 가셔서 우리 42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몇 번이냐면 1번부터 볼게요. 완결성과 독립성이라고 했는데 얘들아, 완결성이 뭐였어? 앞에 다시 보시면 참이거나 또는 거짓이거나 둘 중 하나만 존재한다라는 뜻이었어요. 그 다음 얘들아, 독립성은 뭐야? 서로 다른 가능 세계는 겹치지 않는다는 거였죠? 자,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모든 학생이 연필을 쓰는 가능 세계가 존재한대. 볼게요. 요거죠. 요게 참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 가능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얘들아 질문할게. 얘네 둘이 반드시 참이 될 수밖에 없을까? 지금 아까 전에요. 제가 앞부분에서요. 반대 관계는요. 뭐 한다고 얘기했어요? 선택지가 총 3가지라고 얘기했죠. 하나가 참이거나 다른 하나 거짓이거나 또는요. 둘 다 거짓인 것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얘들아 반드시 둘 중 하나가 참인 세계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 아니네. 둘 다 거짓인 것도 가능하죠. 그죠? 그러니까 얘들아 뭐 때문에 틀렸어요? 반드시라는 말 때문에 틀렸네요. 이해되시나요? 얘네들은요 둘 다 참인 둘 다 거짓인 것도 가능하니까. 자, 이제 2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능 세계의 포괄성과 독립성에 따르면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성립을 한대. 그럼 얘들아 이 세계에서는요 학생이라면 연필 써요 안 써요? 연필 안 쓴다는 거죠. 어떤 학생도 연필을 안 쓴다고 하니까 그 누구도 쓰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들아 상상을 해보는 거야. 이게 성립하는요 사회에서는 모든 학생은 다 뭐 써? 다 볼펜 써.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그 세계에 속한 한 명의 학생이 연필을 쓰게 되면 이거 논리적인 모순이죠. 아까 방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 한 명도 연필 안 쓴다고 했는데 한 명이 연필을 써버리네? 그럼 얘들아 존재하면 안 되겠죠? 자, 이제 3번입니다. 사실 3번은요. 당시 수능 끝나고서요. 이 문제 때문에 소송까지 이뤄질 정도로 되게 논란이 많았던 문제예요. 지금도 논란이 많아요. 근데 저는 2가지의 논리를 둘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3번을 두고서 이게 출제 오류이지 않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게 출제 오류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도 3번을 답으로 고른 친구들이 많겠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왜인지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세계에서든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한번 우리 상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요. 어떤 학생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요. A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요. 어떤 학생은 연필을 안 쓰는 경우를 B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예쁘게 써봐야 되겠네요. A와 B. 얘들아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는 경우가 참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죠? 그럼 얘들아 살펴볼게요.
어떤 학생 일부는 연필을 써. 근데 얘들아, 동시에 어떤 학생은 연필 안 쓸 수도 있는 거죠. 전체 인원이 50명이면 25명은 연필 쓰고 25명 연필 쓰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A랑 B가 둘 다 참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근데 얘들아, 얘가 거짓인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자. 얘가 거짓이면 뭐예요? 어떤 학생도 연필 안 쓰는 거죠. 그럼 얘들아, 이건 무슨 상황이야?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얘들아, 어떤 학생은 연필 쓰지 않는다라는 말은 당연히 참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면 모든 학생은 연필 안 쓴다며. 근데 그 중에서 몇 명, 한 10명 정도는 연필 안 쓴다는 거야. 당연히 맞는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잘 상상이 안 될 수 있어. 생각해 볼게. 자, 모든 학생이 다 연필 안 써요. 근데 얘들아, 지금 B는요, 무슨 상황이야? 어떤 학생은 연필 안 쓴다고 했으니까 그 어떤 학생은 여기에 속하는 학생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참이 될 수밖에 없겠네. 자, 그럼 얘들아, 이번엔 F가 거짓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뭐예요? F가 거짓이면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에 거짓으로 바꿔버리면 모든 학생은 연필을 다 쓴다는 거죠. 그럼 얘들아,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라고 하는 말이 참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근데 얘들아, 얘는요, 둘 다 거짓인 게 가능할까? 둘 다 거짓으로 바꾸면 A는 무슨 상황이 돼요? 모든 학생들은 다 연필을 안 쓰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B가 거짓이 되면요, 학생들은요, 모두 연필을 쓰는 상황이 됩니다. 이건 두 개 동시에 참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얘는 성립할 수가 없겠네. 이런 그림으로 놓고 보면 얘들아,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얘들아, 아마 3번이 맞다라고 하는 친구 있었을 거야. 나름대로 논리적이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엄청난 복병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누구? 완결성에 따르면 이에요. 자, 완결성이라고 하는 건 뭐야?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 완결성은 대중률이 성립한다.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둘 중 하나가 성립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대중률의 관계는 무슨 관계야? P와 나 P의 관계인 겁니다. 맞죠? 근데 얘들아, 지금요 42번에 3번에 따르면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의 관계가 P와 나 P의 관계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요, 이 사례 자체는 완결성과 관련이 없는 사례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3번도 탈락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제 4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능세계의 포괄성에 따르면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가 참이거나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참인 가능세계들이 있군에서 이거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둘 중 하나가 참인 가능세계들이 있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 했죠? 무슨 관계인가요? 반대 관계인가요? 반대 관계죠. 자, 반대 관계는요, 어떻게 표시했었어요? 이렇게 표시했네요. 뭐라고 얘기했어? 둘 다 참인 것은 불가능하지만 둘 중 하나가 참인 것은 어때요? 가능하죠. 그럼 얘들아, 이 말은 맞는 말이네. 얘네 둘 중 하나가 참인 상황을 상상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 세 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4번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5번 왜 틀렸는지 한번 볼까요? 일관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얘들아, 학생들 중 절반은 연필을 쓰고 절반을 쓰지 않는 가능세계야 가능하기는 하겠는데, 자, 지금요, 요 명제에서는요, 요거 둘 중에 하나의 관계에 대한 얘기였죠. 그죠? 지금요, 요 둘 사이에서의 관계는 무슨 관계? 반대 관계. 둘 다 참인 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둘 다 참인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상황은요, 위에 있는 두 명제가 둘 다 참이라는 걸 얘기하는 상황이 되어서 일관적이지가 않다. 정답은 몇 번이 된다? 그래서 4번이 된다. 이렇게 고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